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호 계정 중3과학 운동 단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3단원이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너무 쫄지 마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좀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은 다중성광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다중성광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한 사진이 되겠고요. 그러면 한 칸 한 칸은 시간 간격이 같은데 그 간격이 넓다면 그것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본 그림에서는 A보다는 B가 훨씬 빠르게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속력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운동하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물체가 일정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을 해내냐 이것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는 미터 퍼 세크 혹은 킬로미터 퍼 아워를 사용하게 되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수학 강사는 아닙니다만 거속시 이 내용에 대해서 수학 시간에 이미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물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신다면 이 속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외워두시고 또 잘 계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을 구할 때는 속력분의 거리, 거리를 구할 때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른쪽에 그려놓은 표와 같은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잘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 순간의 속력이 변화했기 때문에 정확히 특정 구간의 속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속력을 얼마나라고 말하기가 애매한데 이런 경우에는 물체가 이동한 전체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 평균 속력 역시 기본 개념은 시간분의 거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크게 등속운동 그리고 기초적인 등가속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넣어주실 때 속력이 일정한 운동 또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 이 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등속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똑같이 다중성광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중성광사진 같은 경우에 지금 찍힌 시간 간격이 1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동하는 양을 보면 4cm씩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속력은 4cm per sec 1초에 4cm씩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그래프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중학교 과학 혹은 고등학교 과학에서도 그래프가 제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 파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가 되겠는데 기울기라는 것은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이 되므로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울기의 의미가 속력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는 직선이죠.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즉 등속 운동에서의 그래프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편 시간 속력 그래프라고 하게 되면 기울기가 0이 되게 되겠죠. 속력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속력과 시간의 고빈, 즉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 상의 아래 부분의 사각형의 넓이가 곧 이동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동 거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 시간과 속력의 값을 곱해주시면 되겠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등속 운동의 예시로는 모노레일이나 무빙워크, 스키리프트, 컨베이어나 에스컬레이터 같이 속력이 급격하게 변하면 안 되는 항상 속력이 일정하게 운동하는 것들이 그 예시가 된다라는 것이고
등속운동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별 방법은 없습니다. 단순 암기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래프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 이런 식으로 A와 B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주어지고, 그리고 둘 중에서 누구의 속력이 더 크냐라고 질문을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이것을 비교 문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비교 문제의 핵심은 그래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곧 속력의 크기와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A가 더 크므로 우리는 속력이 A가 더 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좌표를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예컨대 A의 기울기가 B보다 2배 크다면 속력 역시 2배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시간 속력 그래프예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의 그래프의 의미는 시간과 속력의 곱, 즉 아랫부분의 넓이가 곧 이동 거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더 많이 이동했습니까? 라는 것은요,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속력이 더 빠른 녀석이 더 많이 이동을 했겠죠. 그럼 더 높은 곳에 있는 애가 더 많이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숫자를 정확히 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C와 D, 예컨대 C의 속력이 D의 2배였다면 이동거리 역시 같은 시간 기준으로 2배의 차이가 나야 맞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로 바로 한번 볼게요. 그림은 달리고 있는 지수의 위치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중성광사진 유형을 주고 있는 거고요.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간격이 넓을수록 빠르다고 했죠. 왜냐하면 한 칸 한 칸은 모두 같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많이 갔다, 즉 간격이 넓다라는 것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문제로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OX 해달라고 했습니다.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양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양이고요. 방향을 포함한 경우에는 우리가 속도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번 오답이 되겠고요. 속력의 단위로는 미터 퍼 세크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를 사용합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 3600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과 1초 동안 1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은 같다. 1시간은 초로 환산한다면 3600초가 됩니다. 즉 앞에 물체의 속력은 3600m를 3600초 동안 이동을 했다는 같은 말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1초 동안 1m를 이동했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 뜻은 두 물체의 속력이 서로 같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 X, O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물체 A, B, C의 속력을 미터 퍼 세크 단위로 구하고 속력을 비교하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터 퍼 세크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 어쨌든 간에 A, B, C 이런 물체들의 속력을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의 기준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맞출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상황에 맞게 좀 더 계산하기 편한 방향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미터 퍼 세크로 반드시 바꾸라고 했으니까 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A 같은 경우에 1초 동안 25m를 달립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25m per sec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 1분 동안 120m를 걸어간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1분은 60초와 같습니다. 따라서 60초로 나눠주시면 1초에 2m씩 2m per sec가 되겠죠. 세 번째로 C는 2시간 동안 72km를 달리는 자동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1시간을 초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1시간은 3600초와 같습니다. 즉 7200초 동안 72km를 갔다는 뜻이고요. 또한 1km는 1000m와 같습니다. 따라서 72km는 72000m와 같죠. 정리를 해보면 72000을 7200으로 나눈다는 뜻이므로 10m per sec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속력의 비교는 A가 제일 빠르죠. 그 다음 C, 그 다음 D, 이 순서대로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성광 사진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균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속력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은, 평균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평균 속력의 정의를 떠올려 보면
전체 이동한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대신 문제 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총 5칸. B까지 가는데 5칸을 이동을 했고, 다시 말하면 5초 동안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5초 동안 몇 미터를 갔냐, 몇 센티미터를 갔냐 보면 100cm를 간 것이죠. 따라서 1m를 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1m를 5초에 갔다면 1초에는 0.2m를 갔겠죠. 답은 0.2m/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분석하여 다음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를 파악하라고 했죠. 기울기가 속력과 같으므로 속력은 x변화율 5분의 y변화율 20을 해준 4m/s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이 넓이, 속력과 시간의 곱인 사각형의 넓이가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5, 5, 4, 2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등속운동에 해당하는 예는 단순히 암기사항이라 했습니다. 모노레일이나 컨베이어 벨트,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등속운동에 해당을 하겠고요. 떨어지는 공 같은 경우에는 등가속운동을 합니다. 이 다음 내용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그리고 리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기저항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요. 혹은 공기저항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물체를 하늘에서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 얘기를 자주 할 건데 힘을 받는 모든 물체는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힘이라는 것이 무슨 힘이 작용을 한 것이냐라고 하면요,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1초의 속도가 9.8m/s씩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속력과 시간의 기울기의 의미는 곧 속력이 변화하는 정도, 다시 말해서 가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발생한 가속도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중력 가속도 혹은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9.8m/s 제곱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다시 해보면 가만히 공을 놔서 떨어뜨리면 하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 속도의 증가폭은 1초당 9.8m/s로 항상 일정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고, 중력에 의해서 1초에 9.8m/s씩 빨라지므로 이것을 우리가 중력 가속도 상수다라고 말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수예요. 질량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아닌 항상 일정한 상수가 됩니다. 즉, 진공 상태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둘이 바닥에 도달하는 속도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증가하는 폭은 1초마다 9.8m/s로 일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 공기 저항이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공기 저항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한편 중력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무게와 같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이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 9.8이 바로 중력 가속도 상수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의 경우 등속운동은 속력이 일정함으로 반듯한 직선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게 되고요. 이 밑변의 넓이가 바로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최초 속력이 0이었으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 증가하는 것은 직선 모양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모양으로 증가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2차 함수의 모양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시간 속력 그래프의 의미만을 파악하는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문제, 연습 문제 바로 봅시다.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 틀린 말입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1초, 2초, 3초 시간이 지나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역시 증가하게 돼요. 9.80 증가하게 됩니다. 2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받고요. 3번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정확히 9.8m/s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진공 상태에서 골프공과 탁구공을 같은 높이에 동시에 떨어뜨리면 공이 도달하는 속도는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X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림은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을 받아 지면으로 떨어질 때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합니다. A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제가 기울기의 의미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시간분의 속력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의미는 가속도, 그 중에서도 중력 가속도 상수이며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으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x 변화량 2분의 y 변화량 a가 9.8이 돼야 하므로 a는 19.6,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그림이 질량 2kg, 5kg, 10kg인 세 물체 A, B, C를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고 합니다. 물체 A, B,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중력은 아까 했던 얘기를 잠깐 한번 복습해보면 9.8 곱하기 질량, 다시 말하면 중력 가속도 상수와 질량의 곱으로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력 가속도 상수는 질량과 무관하게 일정한 값이므로 우리는 중력이 질량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질량이 2대 5대 10이므로 중력의 크기 비율 역시 2대 5대 10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A, B, C를 동시에 낙하시켰을 때 속력 변화의 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속력 변화는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이때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발생했으므로 중력 가속도 상수에 비례하게 되죠. 중력 가속도 상수 같은 경우에는 질량과 무관한 상수값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속도는 같은 높이 기준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1대 1대 1 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오른쪽 그림은 쇠구슬과 깃털을 각각 공기 중, 진공 중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쇠구슬의 질량은 깃털의 질량보다 크다고 합니다. 먼저 왼쪽이 떨어지는 속도가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진공 상태, 오른쪽이 공기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는 진공 중에서 낙하하는 모습이고 나는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죠. 가에서는 동시에 떨어지는 반면에 나에서는 쇠구슬이 지면에 먼저 도달합니다. 시력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가에서 쇠구슬과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다릅니다. 중력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가속도 상수값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속력의 변화는 서로 같습니다. 속력이 변화하는 이유가 가속도, 즉 중력 가속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중력의 크기 자체는 질량에 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중력은 중력 가속도 상수의 질량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질량이 변하지 않았고 중력 가속도 상수 역시 변하지 않았으므로 깃털이 받는 중력의 크기가 변한다고 볼 수 없겠죠. 이 문제가 그렇게 문제에서 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게 될 건데, 자, 지금 이제 운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개념의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이 많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숙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등가속 운동 같은 경우에도 너무 머네요.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등속 운동과 그리고 등가속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 등속 운동과 등가속 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등속 운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등가속 운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또는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기울기의 의미, 그래프의 의미를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또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개념의 암기보다는 계산과 같은 많은 문제를 풀면서 숙지를 하는 시간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래저래 뭔가 사고가 좀 있었는데 이 점 잘 양해 부탁드리며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